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줄리 김건희 씨가 여러모로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걸 싫어한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윤석열 인터뷰 단독이라면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모는 장모고 나는 나다. 내 길과 다르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는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바쁘다. 이런 소리를 한 건데요. 지금 윤석열 장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외로도 여러 건의 처가 관련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장모는 장모, 부인은 부인, 본인은 본인 이렇게 선을 그으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 본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들이댔던 그 잣대로 지금의 윤석열은 절대 그냥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무슨 비단주머니 3개, 300개, 3000개가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새벽 2, 3시까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만큼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랍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그게 맞다면 YUJ라는 희대의 망신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사람들과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는데 말 참 편하게 하죠. 이에 시민들도 윤석열은 후쿠시마 발언에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비리, 국민대 학위 비리까지 터진 상황 아니냐? 그런데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물러나라며 촛불 질던 사람들, 학생들 다 어디 갔냐 이거죠. 한마디로 이런 해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이 훨씬 많고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논문은 9천만원짜리 관상앱 계획서를 갖다 쓴 거다.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9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관상, 궁합 보는 앱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앱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박사 논문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시민들은 아니 왜 압수수색도 안 하고 별건 수사도 안 하고 조국 일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공정 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씨는 여당에 대고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나 조처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배운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대학교의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면서 여당 후보나 알아서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시민들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김건희 논문은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고 조국 전 장관 따님 표창장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최민희 전 의원도 율로남불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잣대가 다를 수 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 잣대가 너무 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럼 정경심 교수는 본인이 장관하려고 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수사했냐는 거죠. 조민 씨는 본인이 내각 들어가려고 해서 괴롭힌 겁니까? 지금 윤석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한테 검증을 하는 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저렇게 탈탈 털릴 땐 그런 얘기 안 했는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온 가족, 80 넘은 노모, 아내, 자녀, 동생, 이혼한 재수까지 인디언 기후제식 수사로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까? 저인망 수사, 피의사실 공표, 표적 수사,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고요. 윤석열 장모가 만약 민주당 쪽 유력한 후보 이야기였다면 어땠을지 단 하루도 못 버텼을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저는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지겹다고 생각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조국 일가가 어떻게 난도질당했는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중요한 이치라면서 탈탈 털더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그냥 쏙 빠져나가려는데 그걸 어떻게 두 눈 뜨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소식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사범 낙인찍기 기소에 분노 치민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일들 투성이일 것 같습니다.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입장 밝혔고요. 검찰이 조국 장관을 뇌물사범으로 낙인 찍으려고 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지도교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떤 청탁도 조국 전 장관에게 한 적이 없고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로지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는 건데 기가 막힌다는 거죠. 이런 검찰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참 이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고 있고요. 조국의 반격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윤석열을 그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된다는 시민들의 시선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있죠. 윤석열 장모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위증을 확인한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검사가 조남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역대급 뒤통수를 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은 다시 촛불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주장에 저도 적극 공감했습니다.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최근에 페이스북에 제가 직접 입장을 남겼는데요. 누구는 싫은 소리 듣는 게 좋아서 개혁의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도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한데 앞장선 이들을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내부에서부터 발목 잡는 걸 보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물론 내부 쓴소리가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매번 반복된다면 힘들 때 혼자 살고자,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자,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시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개혁에 앞장선 동료들을 바보로 만드는 발언은 도저히 납득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느껴왔던 바들도 있고 최근 언론을 보더라도 당내에 그냥 쓴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